오늘 제가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하고자 하는 게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인데요. 이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가 다른 분야보다는 재료과학 분야에서는 좀 많이 유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제가 이제 학회나 이런 데 발표를 가면 이 GNN으로 소재 개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는데, 오늘은 사실 그런 건 학회나 심포지움에서도 계속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의 코어가 뭔지,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기초 개념이랑 여기 되게 유명한 모델이 CGCNN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 CGCNN을 한번 탈탈 털어볼게요. 그래서 그걸 갖고 그걸 이해하는 거를 좀 더 강의의 목표에 역점을 좀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있는 곳 소개를 1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그 키스트 계산과학 연구센터에 있고요. 대학원생 분들이시니까 키스트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이제 계산과학 센터입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의 스텝 사이언티스트들이 있고, 그 다음에 포닥이 주로 많아요. 그래서 한 40명이 좀 넘는 규모의 센터고요. 여기 키스트 한상수 박사님이 리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 분야는 전통적으로 Material Biosimulation은 대부분이 하고 있고, 시뮬레이션 플랫폼 개발하는 연구들도 일부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 최근에는 좀 이런 거에도 역점을 두고 있어요. 소재 개발용 빅데이터 AI 솔루션들을 만들거나, 좀 더 최근으로 가면은 이제 셀프 드라이빙 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 없이 로봇과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사람 없이 어떤 물성을 가진 소재를 만들어내는 그런 무인 실험실을 개발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소개를 마치고요. 제가 준비한 컨텐츠인데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래프 뉴럴넷의 코어가 뭔지, 그 아이디어가 뭔지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 CGCNN을 이론편, 실습편 나눠갖고 좀 자세하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응용편은 원래 여기 예시들이 한 서너 개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제 이렇게 리허설 해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여기 있는 거 몇 개 뺐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파이토치 지오메트릭이라고 이제 그래프 뉴럴넷 모델링 할 때 굉장히 유용한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면서 끝내려고 합니다. 제 강의 목표는 제가 여러분들이랑 수업하면서 어떻게 하면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 어떤 거를 성공시키면 좋을까 해서 이렇게 3개로 잡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CGCNN을 좀 탈탈 털어서 이해하고 소재 데이터셋으로 한번 훈련해보는 실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활용한 소재 연구 예시를 보긴 할 건데, 요건 사실 우선순위가 좀 낮습니다. 이거는 좀 재밌게 그냥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파이토치 지오메트릭이라는 라이브러리 사용법을 좀 보고, 요 3개를 가져가시면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모티베이셔널한 자료인데, 재료 분야에서, 그러니까 재료 분야 인공지능 관련된 논문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인용이 많이 된 3개 논문을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다 보셨을 것 같은 논문들인데, 이제 첫 번째가 이 알란 아스프로 구직 교수님이 쓰신 이 신약 개발용 제너러티브 AI 논문이 있어요. 이게 2018년도에 나왔는데 지금 한 3,200번 정도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 CGCNN 논문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데, 이 CGCNN 논문이 이제 이것도 2018년도에 나왔는데 지금 한 2,000번 정도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인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티안시에라고 이제 일저자 혼자 이제 이 CGCNN을 다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졸업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AI for Science라는 팀을 리드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또 인용이 많이 된 게 이제 벨러 파리넬로 교수님이 2007년에 뉴럴 네트워크 포텐셜의 첫 번째 논문을 발표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한 4,000번 이상 인용이 됐는데, 사실 요거보다는 재작년에 나온 네킵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게 E3 Equivalent Graph Neural Network라는 걸 보고를 하셨는데, 얘가 1년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인용 속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한 1,000번 정도 인용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뉴럴 네트워크 포텐셜인데 그래프 기반의 뉴럴 네트워크 포텐셜의 프로토타입이 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설명을 드렸냐면, 지금 이게 3개를 보면 인용이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본 거니까 이거보다 인용이 더 많이 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탑3 사이테이션 논문들을 보니까 그 중에 2개가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이더라. 하나는 이제 제너러티브 AI인데, 요건 사실 또 신약 개발이라 제로랑은 조금 거리가 있고, 그래서 그만큼 이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가 그 소재 AI 인공지능 연구 분야에서 차지하는 지분이 엄청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여러분들 좀 모티베이션
좀 가져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 뉴럴넷 기초 개념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전에 어제 이제 ANN, Convolution Neural Network, 그리고 Recurrent Neural Net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근데 CNN은 이미지 분석이 좋다. RNN은 시계열 데이터에 좋다. 이런 식으로 배우셨죠. 근데 이제 그래프 뉴럴 넷도 결국에는 어떤 특정 오브젝트를 표현하는 게 그래프가 최적일 때 성공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소셜 네트워크, SNS 같은 거 사람들 간에 연결하는 거, 또는 뇌혈관이 연결되어 있는 거, 단어들 간 연결, recommend 시스템 뒤에 잠깐 말씀드릴 거. 가장 중요한 건 여기 drug, material, molecule 이런 것들도 다 그래프로 표현하는 게 최적이거든요. 최적이라고 이제는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 임베딩을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사실 이제 GNN을 많이 쓰고 있죠. 이제 대표적으로는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 아마존,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이런 걸 하시는데 거기서 기가 막히게 우리가 원하는 컨텐츠들을 추천해 주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 보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 수많은 구매자들이 있고 수많은 프로덕트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그래프로 이렇게 임베딩을 시켜서 새로운 프로덕트를 추천하는, 링크 프리딕션을 통해서 추천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발전시켜서 가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SNS 데이터 분석하기에도 최적이죠.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이게 A가 B를 팔로우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뉴스 미디어를 쉐어링 한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어떤 unknown 제3자에 대해서 이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 어떻다 이런 거를 예측하는 연구들도 있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좀 핵심적인 이유는 여기 하살표가 있죠.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하살표가 없었는데 이 하살표가 일방적인 관계일 때는 이 엣지를 만들 때 하살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directed edge라고 하는데 A가 B를 follow 할 때는 여기 하살표가 있을 거고 not follow를 하면은 하살표가 필요가 없죠. 양쪽 다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의 정의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그래프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는 이제 사람들마다 아주 제너럴한 용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이해를 하는데 GNN에서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노드와 엣지의 컬렉션입니다. 노드와 엣지의 컬렉션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이는 그림처럼 노드와 엣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엣지의 성질에 따라서 크게 4개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undirected and unweighted.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고 그리고 가중치가 없는 가장 흔한 형태의 그래프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방향성이 있고 directed and unweighted. 그 다음에 undirected, 방향성은 없는데 가중치가 있는. 마지막으로는 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는 사실 이걸로 끝나는 것 같긴 해요. 지금까지는. 근데 그 다음으로 많이 아마 쓰이는 게 이 가중치를 좀 주는 임베딩을 좀 많이 하고요. 요새는 디렉션이 필요하면은 이렇게 디렉션을 넣기도 합니다. 근데 재료 분야에서 이게 보통 아톰과 아톰 사이에 이렇게 엣지를 만들 땐 디렉션이 의미가 크게 없어서 많이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이제 그래프 스트럭처를 봤는데 실제로 저희 컴퓨터가 이해를 하려면은 어떤 벡터로 이해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아까 노드와 엣지를 표현하는 벡터가 이제 노드 피처 매트릭스랑 그 다음에 엣지는 이제 adjacency 매트릭스, 인접성 매트릭스로 표현합니다. 우리 H랑 A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거 보시면은 1번, 2번, 3번, 4번 노드가 각각 이렇게 벡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노드별로 그냥 이렇게 스태킹을 시킨 게 이제 노드 피처 매트릭스예요. 그게 H. 그 다음에 이 adjacency 매트릭스는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번과 2번 연결되어 있고 2번과 3번은 연결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대각선은 1번과 1번, 2번과 2번이니까 이거는 어떤 거죠? 이 셀프 룹이라 그러는데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돌아오면 되는데 이제 그런 거는 여기 없어서 이제 보통 0으로 됩니다. 이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게 없으면.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이 H랑 A를 갖고 이제 GNN 띠오리를 다 풀어가는데 이게 제가 노드가 4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이랑 0이 한 대충 반반쯤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이게 아마존 프로덕트로 가면 이게 어떻게 돼 있겠어요? 이 수백만 개, 최소 만 개 이렇게 노드가 찍혀 있겠죠. 이게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면은 이 벡터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게
이 매트릭스가. 거의 0입니다. 거의 0. 그래서 실제로 이 엄청난 차원의 거의 0이고 이제 연결된 것만 1로 표시하니까 굉장히 이제 스파르스한 그런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데이터가 너무 이렇게 노드가 많아지면은 그래프 인베딩 하는데 시간을 엄청나게 잡아먹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좀 비효율적으로 가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만드는 그 큰 아이디어는 방금 이제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그래프 컨볼루션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더 중요한데, 어제 조기석 교수님 강의에서 CNN 컨볼루션 배우셨죠? 이제 그거랑 이제 유사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CNN에서는 이렇게 이미지가 있으면 그런 필터가 있고, 이 필터가 이미지를 전체를 스캔을 하면서 그런 액티베이션 맵을, 새로운 차원의 이제 액티베이션 맵을 만드는 게 이제 컨볼루션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필터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런 필터를 쓰면은 이게 이제 오리지널 이미지인데 굉장히 샤프해지기도 하고, 블러해지기도 하고, 뭐 엣지 디텍트드 이미지로 바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필터의 역할이 이런 거죠. 근데 사실 이 컨볼루션은 이제 수학적인 개념인데 원래는 이게 꼭 CNN에서만 쓸 수 있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F와 G 함수를 컨볼루션 한다는 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적 개념을 차용해서 컴퓨터 비전에서 이 커널이 인풋을 스캔하면서 곱하는 형태로 발전이 된 거고요. 요거를 그대로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로 와서 이 합성 곱의 개념을 적용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CNN에서는 이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을 하면서 픽셀 값을 업데이트하죠. 픽셀 값을 업데이트해 나가죠. 근데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컨볼루션은 여기 그래프 이게 한번 넘어갈 때마다 컨볼루션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건데 이 노드 피처 매트릭스들을 업데이트합니다. 이 노드, 아까 이 노드 벡터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이 에지 옆에 있는 노드와 그 연결하고 있는 에지 정보를 그 당사자가 되는 노드에게 녹여내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그래프 컨볼루션 과정은 사실 필수예요. 이걸 빼면은 성능이 좋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컨볼루션을 이제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프 컨볼루션을 조금 더 수학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그래프 컨볼루션은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요 그래프 이제 노드 벡터를 업데이트하는 건데 아까 제가 adjacency matrix A를 얘기했는데 요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은 게 원래는 그냥 연결성 정보만 생각하면 여기가 0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프 GNN 띠어리에서는 여기를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랑 더해서 여기를 1로 채워 놓습니다. 이게 수학적으로 뒤에 이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명확해서 저거는 그냥 큰 부분은 아니지만은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1번, 이 컨볼루션 후에 1번 노드가 어떻게 바뀌는가 이걸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L번째 레이어고 컨볼루션 해서 L 플러스 1번째 레이어로 갑니다. 그러면은 이 1번 노드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웨이트를 곱하는 건데 이게 어디에 곱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이 웨이트가 일단은 1번 자기 자신을 곱합니다. 1번 자기 자신을 곱해요. 그 다음에 1번과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을 다 곱합니다. 2번, 3번, 4번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다 곱해요. 그 다음 바이어스, 그 다음 시그모이드 씌웁니다. 자, 2번은 똑같아요. 2번을 업데이트 할 때는 웨이트를 2번 자기 자신에게 곱합니다. 그 다음에 2번과 연결되는 게 뭐예요? 1번이죠? 1번에 또 곱합니다. 3번, 4번 연결 안 돼 있으니까 얘는 0이 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얘를 방금 쫙 풀어놨는데 얘를 조금 더 심플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i번째 노드가 업데이트 될 때 이 i랑 연결되어 있는 모든 노드들, 연결되어 있는 모든 노드들에 대해서 웨이트를 곱해라 인 거죠. 자기 자신 포함해서 그 i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에 대해서 웨이트를 곱하고 시그모이드를 씌우는 것만큼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한 번 더 이제 매트릭스 차원으로 바꾸면은 오른쪽에 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i번째가 아니라 매트릭스 전체, 모든 이 그래프 전체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바뀌는데 이 앞에 이 H 노드 매트릭스에다가 앞에 인접성 매트릭스를 곱하면은 표현이 됩니다. 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프 컨볼루션의 코어가 되는 핵심이에요.
네, 제가 이거를 굳이 이렇게 강조를 드리면서 설명드린 이유는 모든 그래프 컨볼루션 이 틀 안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따가 CGCNN에서 어떻게 컨볼루션이 되고 있는지 설명드릴 건데, 그것도 어쨌든 이 틀을 벗어나진 않아요. 이 틀 안에서 자유자재로 컨볼루션 함수를 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바뀌는데 이 틀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 컨볼루션의 핵심이 되는 수식은 여러분들 꼭 GNN에서 몇 가지를 챙겨 가셔야 된다면 이 수식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컨볼루션이라는 개념이 참 중요한데, 이 엣지, 주변에 있는 엣지 정보를 녹여내는 작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이게 이 adjacency matrix를 곱하고 웨이트를 곱한 만큼 업데이트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주변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패싱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노드 피처 매트릭스가 컨볼루션 하면서 업데이트가 되죠. 한 번 넘어가면서. 근데 그래프 커넥티비티는 컨볼루션 하는 과정에서는 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그래프는 끊어질 수 없느냐? 그 뜻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그래프의 어트리뷰시나 그래프 연결성은 이제 우리가 그 시뮬레이션 하면서 그건 바꿀 수 있는 건데, 컨볼루션 할 때는 그래프 커넥티비티 정보는 유지한 채 일어난다는 겁니다. 개념적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고. 자, 그러면은 이 GNN을 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뭘 하려는 걸까요? 이게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주로 요 위에 두 개만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되면은 얘를 갖고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이제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드들을 분류하는 작업. 예를 들면 요 노드는 A 그룹이고, 요 노드는 B 그룹이고, 요 노드는 C 그룹이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노드 단위의 일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 CGCNN이 대표적으로 요 분류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하나가 예를 들면 분자고, 얘가 어떤 물성이 폴라리저빌리티라는 게 있으면은, 이 그래프가 100개 있으면 폴라리저빌리티도 100개 있겠죠. 그거를 분류하거나 예측하는 가장 흔하게 쓰이는 형태의 일입니다.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 그 다음에 요건 저는 많이 쓰지 않는데, 링크 프리딕션. 그러니까 어떤 A와 B가 있으면은 그것들 사이에 엣지가 만들어질 건가 말 건가를 예측하는 그런 일들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A라는 몰레큘이 있고 B라는 몰레큘이 있는데 얘네들이 반응이 일어날 때 거기에 엣지가 만들어져야 하느냐 안 만들어져야 하느냐 그런 걸 예측하는 데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아마 앞으로 연구에는 많이 쓰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지금까지는 많이 안 쓰이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GNN에 대해서는 이 핵심적인 개념이 이 정도 준비했고요. 그래프 컨볼루션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사실 이 챕터 1은 이제 이해를 잘 충분히 제가 전달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GCNN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CGCNN은 일단 인풋이 이렇게 벌크 구조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이 벌크 머티리얼 프로퍼티즈입니다. 예를 들면 이 소재 포메이션 에너지나 밴드 갭, 벌크 쉘 모듈 라이 퍼슨 레이쇼 등등 대표적인 이 오리지널 논문에는 7개의 벌크 물성을 예측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크게 2스텝이에요. 첫 번째는 요거를 그래프 형태로 인코딩 하는 과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만들어진 그래프를 갖고 그래프 컨볼루션을 합니다. 이건 필수적이라고 그랬죠. 그래프 컨볼루션을 해야 주변에 있는 엣지 정보를 내가 녹여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나중에 이걸 이제 풀링을 하고 물성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스텝 1, 스텝 2를 따로따로 제가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그래프 인코딩인데 이 구조를 그래프로 바꾸는 거는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그냥 아톰을 노드로 바꾸고 이 번드를 엣지로 바꾸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컴퓨터가 이것만 이해해서 될 일은 없잖아요. 결국에 여기에 노드 벡터, 엣지 벡터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자,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여기 이게 니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니켈의 주기율표에 가면 이런 엘리멘탈 프로퍼티즈들이 있습니다. 한 10몇 개씩 있어요. 주기율표 가면.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그룹 넘버, 피리어드 넘버, 일렉트론 네거티비티 이런 값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원하드 인코딩으로 넣어서 붙여버립니다. 그룹 넘버 10번이니까 여기 1 넣어. 일렉트론 네거티비티는 여기. 이런 식으로 해서 붙여버립니다. 이 차원이 수십 차원이 되겠죠. 많은 수백 차원.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드는
이것도 뭐 사실 바꾸기 나름인데 오리지널 페이퍼에서는 이 길이, 이 번드 길이를 인코딩 해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원하드 인코딩 방식으로 2.90스트롬이면 여기만 1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논문 수정하면서 이제 가우시안 디스턴싱이라고 해서 이제 2.9를 중심으로 부드럽게 연결하는 식으로 바꾸니까 더 좋더라 해갖고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깃허브에 올라가 있는 것도 저렇게 올라가 있고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직관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프 컨볼루션을 좀 이해를 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오늘 렉처에서 가장 제가 잘 전달하고 싶은 페이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게 지금 이렇게 가면 색깔이 좀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노란색인데 녹색이 좀 섞여 있죠. 여기는 이제 녹색인데 노란색이 좀 섞여 있고 이게 이제 주변에 있는 노드들과 이렇게 섞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고 컨볼루션 이제 여러 번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얘를 제가 한번 파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컨볼루션이 여기 지금 그 아톰 벡터를 보통 V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제 i번째 아톰에 대한 벡터를 VI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운드 벡터를 U로 표현합니다. 여기 I와 J를 연결하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I와 J가 있으면 VI가 있고 VJ가 있겠죠. 그리고 그걸 연결하는 U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 G라는 벡터를 정의합니다. 여기서. G는 뭐냐면 VI와 VJ와 U를 더한 거예요. 심플리. 그냥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노란색, 녹색, 파란색을 그냥 갖다 붙인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잘 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 컨볼루션 수식이 있는데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근데 파보면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볼까요? 아까 제가 그래프 GNN 이론 할 때 이게 이제 T 플러스 한 번째 컨볼루션이고 이게 T번째 컨볼루션입니다. 그러면은 얘를 업데이트를 한다고 했죠? 업데이트 되는 양이 여기 요 뒷부분이에요. 여기. 요 부분. 근데 여기 잘 보면은 요건 이제 엘리멘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는 거여서 요 뒷부분은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여서. 요 앞에 요 부분만 보면 됩니다. 요거. 그러면은 G, 위에서 정의한 G랑 W를 곱하고 시그모이드를 씌운 게 끝입니다. 그래서 G랑 W 곱하고 끝. 근데 이거 아까 제가 GNN 처음에 설명할 때 그래프 컨볼루션 했던 거랑 좀 닮았죠. 제가 이게 인접한 것들에 대해서만 웨이트를 곱하는 게 핵심이다 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요 G는 이 에지마다 정의되어 있는 값이에요. 에지마다. 모든 에지마다 정의되어 있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그 에지들마다 웨이트를 곱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GNN의 코어 아이디어에서 딱 맞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 수식을 왜 CGCNN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이 CGCNN을 모델을 돌리면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강의를 하면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 CGCNN 모델 돌리고 싶은데 제가 데이터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몇 개 정도 데이터를 하면은 충분할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뭐 가장 정석적인 대답은 데이터를 갖고 해보세요. 데이터를 갖고 늘려보다 보면 수렴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그 지점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도 제가 조금 더 그래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드리고 싶어 갖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만약에 인풋을 그룹 넘버, 피리어드 넘버 이렇게 해서 5개를 썼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아톰 벡터 차원은 50차원이 되죠. 얘는. 그리고 번 벡터는 10차원이죠. 그러면은 G 벡터는 50 더하기 50 더하기 10 해서 110차원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W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G의 차원에다가 V의 차원을 곱하는 걸로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V의 차원으로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럼 W가 110 곱하기 50 해서 5500이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 똑같은 게 한 개 더 있어서 5500 더하기 5500 하면 11,000개 정도 됩니다. 파라미터가 10,000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제가 아주 작게 잡아서 그렇고 실제 오리지널 CGCNN 논문은 한 10만 개 정도 됩니다. 이게 10만 개 이상 정도 돼요. 자, 그랬을 때 제가 대충 해보니까 샘플링을 좀 잘했다는 가정하에
이 토탈 파라미터의 한 반 정도가 있으면 학습이 페어하게 됩니다. 거의 수렴치에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이 파라미터 스페이스 계산해 보면 한 10,000개 정도면 한 5,000개쯤 되면 어느 정도 수렴치에 가까워지더라. 이게 만약 10만 개다? 그러면 한 3만 개에서 5만 개 정도 있어야 수렴치에 가까워지더라 하는 거를 몇 번에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노하우로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모델링 하실 때 이런 인풋 피처나 이런 걸 굉장히 바꿔야 되거든요. 하다 보면은 파라미터 스페이스를 대충 계산해 볼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데이터도 좀 준비하시면은 양을 좀 선택을 하시면은 어느 정도 좋은 스타팅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CGCNN을 요 얘기도 좀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컨볼루션, 그래프 컨볼루션 함수를 좀 강조하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요. 이게 실제 이제 PRL 논문을 제가 이 PRL 논문을 처음에 이제 알카이브 올렸을 때는 이 이퀘이션 넘버 4 이게 이제 컨볼루션 함수였거든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PRL에 억셉이 될 때는 이퀘이션 넘버 5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이게 리비전 중에 바뀐 건데, 얘는 잘 보면 이 컨볼루션 한 방식을 이 i가 예를 들면 1, 2, 3, 4 연결되어 있으면은 이 노드마다 웨이트를 곱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당연히. 근데 이거는 이제 리비전 중에는 이 g라는 걸 정의해서 이 edge마다 웨이트를 곱하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node oriented convolution 할 거냐, edge oriented convolution 할 거냐, 요 차이고, 근데 그렇게 했더니 이 edge oriented convolution 하는 게 키더라 라는 얘기를 해서 이게 성능이 확 좋아지죠. 이렇게 하면은 왜 그러냐면 이 서로 다른 연결되어 있는 이 바인딩 색이나 이런 것들을 다르게 묘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컨볼루션 함수를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 성능을 계산하는데. 그런 메시지를 주는 자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시면 이게 이제 성능인데 여기 7개의 프로퍼티즈에 대해서 했고, 성능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거의 이제 DFT 이론이 가지는 그런 인트린직한 에러와 비슷하게 CGCN의 에러가 보고가 되어 있고요. 포메이션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죠. 0.04 일렉트론 볼트 per 아톰. 저는 그냥 급할 때 그냥 갖다 쓰거든요. 그냥 돌려도 에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 안정하냐 안 안정하냐 정도 판단하는 건 빨리 할 수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밴드 갭 같은 경우에 뭐 0.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능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CGCNN을 갖고 좀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올린 거를 보시면 되고, 한 가지 이제 특이사항은 저희 그로스만 교수님이 깃허브에 올린 걸 갖고 제가 실습을 준비를 하려고 해보니까 이게 실습 프렌들리하게 만들어져 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도 없고 안에 그냥 진짜 작동하는지만 체크할 수 있는 정도 데이터 10개만 딱 돼 있고, 그리고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도 하나도 안 돼 있고 뭐 이래갖고 제가 좀 코드를 보조적인 기능을 새로 만들어서 넣어놨거든요. 데이터도 새로 만들어서 넣어놨고, 그래서 이 깃허브에 가서 다운을 받으시지 마시고, 제가 이 환경 설정 여기 부분에 설명되어 있는 구글 드라이브에 제가 새롭게 수정한 거를 넣어놨는데, 여기로 가서 다운을 받아서 콜랩을 집에 가서 하실 때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조금 오래 걸릴 것 같고, 저는 이제 뭐 구글 드라이브를 콜랩에 마운팅해서 쓰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걸 다운 받으셔서 그냥 본인 컴퓨터에서 하실 거면 이런 과정은 필요가 없죠. 생각해보니까 그 얘기 안 하고 넘어가네. 이거 좀 얘기 좀 더 하고 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몇 개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되겠다. 실습하기 전에. 이게, 이걸 이제 돌리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패키지가 3개가 필요합니다. 첫째, 토치, 그다음 scikit-learn, 그다음 pymatching. 이렇게 3개 필요하고요. 이 코드 프레임워크를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게, 그것도 뭐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 구조가. 이게 제일 바깥단에서 돌아가고 있는 건 이제 메인 파이썬 파일이 있고요. 얘가 인풋과 아웃풋을 갖고 학습을 하는 지점입니다. 여기 최상단에 있죠. 그럼 이게 뭐냐? 인풋은 Materials Project ID. 이쪽 컬럼. 그 다음에 아웃풋은 Property. 이건 이제 임의로 그냥 아무 값이 넣어놓은 거죠. 1부터 10까지. 그래서 이 파일 이름이 ID와 Property를 묶은 CSV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뒤에서 뭔 일을 하느냐? 여기서 데이터 파이썬 파일이 있고 모델 파이썬 파일이 있습니다. 데이터 파이썬 파일은 뭘 하느냐 하면, 여기서 이제 아이디를 받았잖아요. 아이디를 넘기면 쿵짝쿵짝쿵짝 해서 벡터화된 그래프를 넘겨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모델.파이썬은 이제 아까 그래프 컨볼루션에 필요한 클래스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다시 정리하면 아이디를 양쪽으로 넘기면 쿵짝쿵짝 해서 그래프를 만들고, 여기는 그래프 컨볼루션 하는 걸 받아주고 해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를 조금 더 뒤로 보면 결국에
구조를 받아와야겠죠? 아이디를 줬으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를 받아오는 지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주기율표 있잖아요. 주기율표. 그 주기율표를 기준으로 그 인풋 벡터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이제 atom init.json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피처 벡터를 만드는 지점이 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직관적으로 아주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 머털스 프로젝트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머털스 프로젝트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2010년경에 이제 미국 백악관에서 머털스 지놈 이니셔티브를 추진했죠. 그래서 그 중에 한 브랜치가 머털스 프로젝트라는 거고, 미국의 그 버클리 대학교에 있는 시더 교수님이랑 그분 와이프이신 크리스틴 펄슨 교수님이 리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그 재료 분야에서 가장 성공한 데이터베이스라고 뭐 자타공인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끌고 와서 데이터셋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뒤에 이제 콜랩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엔터 치면서 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 이 메인만 돌릴 거거든요. 뒤에서 뒷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은 여기 메인을 돌리면서 어떤 폴더에 있는 데이터를 써라는 것만 지정하면 되게끔 돼 있어요. 편하게 돼 있죠. 이 폴더를 자세히 보면 아까 말한 그 idprop.csv가 있고, 그다음 atom init.json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요 모든 구조들에 대한 CIF 좌표 정보들이 다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 규칙, 요 문법을 지키면서 데이터 폴더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미. 요 정도 제가 설명드리고, 요거까지만 설명드려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실습용 데이터셋을 3개를 만들었고요. 머텔스 프로젝트에서 이제 이 API에서 이제 에너지 어버벌이 0, 그러니까 가장 그 컴포지션에서 가장 안정한 구조만 가져왔고, 3만 개 이하, 그리고 이제 비스무스 원소 번호 이하로 해서 하면 한 2만 개쯤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1000개를 랜덤으로 뽑아서 포메이션 에너지와 밴드갭 에너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밴드갭 데이터는 메탈이랑 넌메탈 500개씩 해서 데이터를 구성해놨고, 데이터는 사실 뭐 만 개, 뭐 수만 개 가면 더 성능 좋은데, 실습을 해보니까 한 1000개 정도 했을 때 한 4분 정도에서 10분 요 정도. 근데 돌릴 때마다 다르더라고요. 이것도 뭐 비지 하면 좀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로 일부러 구성했고, 데이터셋 3개가 포메이션 에너지를 리그레션 하는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 밴드갭을 리그레션 하는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밴드갭, 같은 데이터인데 밴드갭을 메탈과 넌메탈을 1과 0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데이터셋에서 총 3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은 다 거기에 저장이 되어 있고, 자, 이제 콜랩으로 넘어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토치랑 파이맷젠이랑 사이클런이 필요하다 했죠. 요거 설치까지는 그래도 해야 될 것 같고, 요게 한 1분 걸립니다. 해보니까.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콜랩을 안 써보신 분들이 되게 의외로 처음에 할 때 헷갈려 하신 부분이 경로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엔터 쳐도 되게끔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CGCNN을 가져와서 쓰고 데이터셋을 지금 수정해서 드렸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를 다운받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경로를 이 콜랩 상에서 경로 설정을 다시 하고 돌리셔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저의 경우는 이제 여기 드라이브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경로 설정을 해서 갈 거고요. 이거 이제 설명드렸고, 그래서 이제 작동이 잘 되는지 샘플 데이터, 이건 아까 그 GitHub에 있는 샘플 데이터를 이렇게 하면 이건 금방 끝나요. 데이터가 거의 없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프 인코딩 하는데 시간을 다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10개 뭐 데이터면 금방금방 끝이 나죠. 이런 식으로 지금 바로 시작을 하죠. 이게. 그래서 이게 로스가 쭉쭉쭉 떨어지고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없어요. 이제 draw graph python, 이게 GitHub에는 이게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그림 그리시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림이 그려지고, 이쪽에 뭐 이런 그림들이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 폴더 안에. 이렇게 train, validation, loss 같은 것들도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뭐 타겟, train은 어떻게 돼 있고, 밸리데이션 어떻게 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거 이렇게 엉망으로 나오는 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죠. 데이터셋 자체가 의미가 없으니까. 이따가 조금 제대로 된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고, 이제 진짜 데이터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셋 3개를 준비했는데, 요걸 이제 이렇게 돌릴 건데, 첫 번째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렇게 훈련을 시작을 했어요. train, validation, test duration 다 6대 2대 2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걸린 작업이에요. 근데 제가 미리 해놨는데 그래서 결과만 이렇게 붙여놨어요, 사실. 네, 어차피 이거 결과 돌리면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이게 트레인이고 이게 밸리데이션 로스거든요. 잘 줄어들고 있죠. 30번까지 갔는데 훈련이 잘 되고 있구나. 아직 끝은 안 났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rain, validation, test에 대한 에러 값을 제가 적어놨는데 이 어느 정도 피팅이 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훈련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train 0.1, validation 0.12, 그 다음에 그 테스트 0.14.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테스트가 이제 train 에러보다 더 크게 나오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오버피팅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데이터가 여기 잘렸는데 이렇게도 보이시죠? 이 밴드갭 데이터를 갖고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쭉 하면은 밴드갭 데이터는 뭐 역시나 이렇게 리그레션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근데 포메이션 에너지처럼 잘 되진 않아요. 이건 이제 오리지널 CGCNN에도 이렇게 보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0.5, 0.59, 0.62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오리지널 논문에 있는 결과값 다시 한번 볼까요? 포메이션 에너지가 0.04, 저희는 0.12 그랬죠. 그다음 여기 밴드갭은 0.0, 0.39, 저희는 0.6. 저희가 더 안 좋죠. 근데 너무 당연한 게 첫째 데이터가 너무 적고요. 여기 오리지널 논문에는 여기 수만 개씩 넣어놓고 있잖아요. 전 1000개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에폭도 제가 30번에서 끊었어요. 근데 이거 더 가면 더 좋겠죠. 모델 최적화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피처 컨비네이션 이런 거 하나도 안 해서 그런 거고 그대로 따라하면 여기 재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클래시피케이션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돌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그 메탈이 1, non-메탈이 0으로 했기 때문에 타겟을 보시면은 1과 0밖에 없죠. 그리고 이게 예측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0.5에서 이렇게 빨간 선을 그어놨어요. 그러면은 이게 0.5, 0에서 0.5로 예측하고 있는 건 사실 맞췄다고 보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여기도 0.5에서 1로 예측하고 있는 건 이 부분은 맞췄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 영역과 요 영역은 맞췄다고 보는 게 맞고 여긴 틀렸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 얼추하고는 있는데 좀 틀린 부분들도 보입니다. 이것도 이제 훈련 데이터 셋을 늘리거나 하면 점점 더 좋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셋 1, 2, 3번에 대해서 리그레션 클래시피케이션 한번 훈련 한번 해봤어요. 집에 가서 엔터 치고 조금 기다리시면 10분 안에 끝날 겁니다. 근데 결국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결국에 그래프를 조절한다는 건 뭐죠? 그래프를 조절한다는 건 그래프 정의가 노드와 엣지의 컬렉션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드를 조절하고 엣지를 조절할 수 있어야 이제 그래프를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할 겁니다. 그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아까 이제 이게 atom init.json의 결국에 피처 셋에 따라서 이제 노드 벡터를 만들어진 결과가 이제 여기 있는 거거든요. atom init.json.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1번 아톰에 대해서는 벡터가 요렇다. 원하드 인코딩으로. 2번 아톰에 대해서는 벡터가 요렇다.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근데 얘를 조절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오리지널 CGCNN 페이퍼에서 제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코드를 하나 짜서 지금 같이 제공을 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여기 제가 노드 벡터 제너레이션이라는 부분을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럼 거기서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 인코딩 피처 파이썬이라는 게 있는데, 얘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 부분을 좀 건들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걸 어피니티로만 할 수도 있고, 피처를 아니면 좀 더 많이 하고 싶다. 위에 정의되어 있는 것들을 갖다 쓰면 됩니다. 볼륨,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놈을 돌리면 요 놈을 이제 돌리면 이 폴더 안에 atom init.json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좀 집에 가서 한번, 제가 최대한 프렌들리하게 만들었거든요. 그 튜토리얼 자료를. 아마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따라 하시면은 여기 엔터만, 처음에 경로 설정만 잘하면 엔터만 치면은 다 에러가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해보시면은 될 것 같고, 자, 이것보다 사실 결과를 비교하는 게 중요하죠. 결과를 비교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 피처를 affinity만 했을 때랑 group de-election volume affinity weight 5개를 했을 때 한번 비교해볼게요. 그러면은 affinity만 하면은 0.227, 5개 쓰면 0.137. 그러니까 이걸 여러 개 쓰니까 더 좋아졌죠.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오리지널 CGCNN에서는 12개를 다 써요. 근데 12개를 다 쓴 게 항상 그럼 최고냐?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게 어느 정도 커지면은 그 컨볼루션 매트릭스가 너무 커져서 데이터가 엄청 많아야만 그걸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요걸 최적화하는 과정을 한번 하셔야 되고, 근데 어쨌든 뭐 1개, 2개 쓰는 것보다는 한 5개 쓰는 게 일반적으로는 좋아지는 거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거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엣지도 조절해야 되잖아요. 이제 CGCNN에서 엣지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하면 그 엣지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data.python 안에 들어가면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은 여기 지금 이거 안에 들어가시면은 그 CIF 데이터라는 클래스 안에 이런 영역이 있는데 maximum number of neighbors, radius, minimum distance, step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 요 가우시안 디스턴싱이 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미니멈부터 맥시멈 어디까지 디스턴스를 고려할 거냐를 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텝을 얼마나 잘게 레졸루션을 가져갈 거냐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좀 극단적인 2개를 갖고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디폴트 세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8옹스트롬이랑 스텝 0.2옹스트롬 이렇게 돼 있는데 막 확 줄여봤어요. 그러니까 성능이 나빠지길 기대하면서 3옹스트롬으로 하고 레졸루션 또 1로 확 키우고, 근데 했는데 성능이 안 좋아지긴 합니다. 안 좋아지긴 하는데 엄청 안 좋아지진 않죠. 0.16, 0.14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해보면서 느낀 게 이 엣지는 이게 연결돼 있냐 안 돼 있느냐가 좀 크리티컬한 것 같고, 엣지 자체의 어트리뷰트는 이거는 뭐 일반화하기는 어려운데 여기서는 좀 민감도가 떨어지더라 하는 걸 좀 알게 됐어요. 저도 이번 하면서 좀 느꼈던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저 위에 한번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는지 한번 볼까요? 끝났네. 이게 7분 지나서 끝났네요. 한 7분쯤 걸립니다. 지금 L4 GPU로 하면. A100으로 하면 4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어제 해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드랑 엣지도 이거저걸 바꿔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를 확인하려면 여기 헬프를 치면 되고요. 헬프를 치면 뭐 이런 기타 하이퍼 파라미터들에 대한 정보들이 쫙 나옵니다. 예를 들면 뭐 train, validation, test ratio를 조절하는 것도 있고, 옵티마이저를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히든 레이어들의 차원도 바꿀 수 있고, 컨볼루션 횟수도 바꿀 수 있고, 뭐 등등 바꿀 수 있는데, 뭐 이런 것들 사실 크리티컬하지 않고요. 그 컨볼루션 횟수가 사실 좀 크리티컬하거든요. 최적화할 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CGCNN의 파라미터의 95% 이상은 컨볼루션에 있거든요. 그래서 컨볼루션을 몇 번 하느냐 이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컨볼루션을 한 번 할 때랑 5번 할 때랑 결과예요.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번 하면은 0.14, 5번 하면은 0.20.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건 사실 오버피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컨볼루션 5번 하면은 파라미터 스페이스가 5배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파라미터가 너무 많아져서 확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거를 컨볼루션 횟수를 좀 늘려봤어요. 5를 바로 간 게 아니라 1, 2, 3, 4, 5 했는데 4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까지는 성능이 거의 유지되거나 조금 좋아져요. 근데 4, 5로 가면서 확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것도 이제 최적화를 하는 것도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GCN에 대한 실습 부분은 이제 요 정도 준비를 했고,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찬찬히 한번 이게 그 GPU가 무료 버전에서 GPU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GPU로 하긴 해야 될 거예요. CPU로는 안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만약 GPU가 있다면 쓰시면 되고 없으면은 그냥 10,000원 정도 투자하시면은 그 컴퓨팅 유닛 100개 정도 받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플레이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